이렇게 망가져가는데 대체 조정은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의 주위로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사의 장도를 맡은 조설이의 전봉준이에다. 고부간을 격파하고 가락한 몰입애들의 목을 벨 것이고 백성에겐 썰을 탕감으로된 죽음. 나도 따라가고 싶어. 탐관우리 척결해야 돼. 자, 이때 모인 이 수많은 인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수백 명은 돼 보이는데요. 네. 고부에 모인 농민들은 무려 1000여 명. 와. 당시 1000명은 전라도 전체에 있는 조선 육군 병력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요, 한양의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많은 농민을 규합한 전봉준을 조선 조정에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동학괴수입니다. 전봉준이 이렇게 많은 농민을 모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바로 모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 덕분이었습니다. 동학은 지역마다 사람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있었죠. 전봉준은 고부 지역을 맡은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빠르고 단단하게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봉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위해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전봉준과 농민군의 진짜 행보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전주성을 함락하고 수도로 직행할 것. 자, 지금 전봉준과 농민군은요, 당시 조선의 왕 고종이 있는 한양까지 진격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칫하면 진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그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거 역모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민중이 봉기를 일으킨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관할을 습격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게 이런 태도인데, 이 동학 농민군들은 이제 우리가 한양으로 가서 조정과 왕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거를 명시적으로 딱 선포를 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왕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사건인 거죠. 자, 이렇게 한양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살벌했던 전봉준과 농민군의 위세. 자, 이 심상치 않은 농민군의 움직임에 위협을 느낀 조정도 이거 장난이 아닌데? 한 발 물러섭니다. 탐관오리 조병갑을 파직하라. 탐관오리 조병갑을 파직시키고 지금의 완도로 유배 보내버려요. 자, 그렇게 농민 봉기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됐으니까 전봉준과 농민들도 이제 만족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고부에서 또다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죠. 또 뭐지?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고을에 와서 동학이라 통칭하고 이름을 열거하여 포착하며 사륙을 행하는 거로, 안핵사는요, 지방에서 큰 사건이나 혼란이 일어났을 때 임시로 파견되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태가 고부 농민들을 동학교도라고 하면서 잡아들이고요, 심지어는 살해하는 만행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이고. 이러니까 이제 전봉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들고 일어나요. 이용태를 잡아야죠, 다시. 다시 움직여야죠. 네. 이제는 왕도 조정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결국 1894년 3월 분노한 전봉준은 다시 한번 봉기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결집한 농민군의 수는
지난 1000여 명보다 무려 8배나 많은 8천여 명. 와, 게다가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기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뜻을 함께하는 농민들이 또 몰려듭니다. 그 숫자는 무려 10,000명을 넘어섭니다. 아, 올라가는 길에도 계속. 네. 아, 그렇다면 계속. 뜻을 함께 하겠어. 이러고 그렇죠. 계속 뭉쳤구나. 계속. 자, 그런데 이 농민군을 막기 위해서 급히 동원된 관군은 1,000여 명. 자, 그렇게 황토현 전투의 승리로 인해 기세가 높아진 농민군은요, 연이은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머쥐면서 마침내 전주성까지 손쉽게 점령합니다. 전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 조정은요, 공포에 휩싸입니다. 전주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조선 조정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조선 조정이 생각한 대책 뭐였을까요? 도움을 받아요. 어디서? 청나라. 네, 맞습니다. 아이고. 바로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했던 겁니다. 농민군의 봉기를 자력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유, 그런데 이때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니까 덩달아 일본군도 조정을 돕겠다면서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렇죠. 네. 네. 이거 속셈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나라 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된 전봉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외세를 불러들였으니까 좀 어이가 없고. 외세가 개입한다는 거는 좀 큰일이잖아요. 엄청.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 일을 이제 국가적인 일로 더 일을 크게 벌리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최대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조정과의 싸움을 멈추면 외국 군대가 물러날 거라고 판단한 전봉준은요, 나라를 위해 이쯤에서 조정과의 싸움을 멈춰야겠다. 결국 전봉준과 농민군은 조정과 협상에서 전조 화약을 맺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전봉준과 농민군들은요, 또다시 분노하게 돼요. 왜요? 농민군 지금 해산했잖아요. 네. 물러났잖아요. 근데 이후에 일본도 청나라도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의 패권을 두고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왜 여기 와서 싸울까요? 그렇죠. 자기네 땅 다 넓은데 왜 여기 와서. 심지어 일본군은요, 고종이 있는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내정 간섭까지 시작합니다. 전봉준,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봉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냥 목표는 진짜 이런 세상 못 살겠다. 우리 좀 살게 해달라라고 외치는 거였는데 일이 좀 많이 커졌어요, 이제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농민군을 무력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조일 연합군의 수는 총 950여 명. 조선 관군은 일본군 지휘하에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전봉준은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한양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요,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고 북상하면 할수록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흉조 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외국들을 때려잡으러 갑시다.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왼수 가려고 가냐지. 이쪽으로 오소. 먼 길 오느라 고생되셨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외세를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에 동참하는 각 지역의 농민군들이 계속 합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농민군의 수가 막 불어납니다.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8,000명? 다시 10,000명이 됐을 것 같아요. 무려 4만 명. 10배가 늘었어. 10배. 우와. 나라 구하겠다고 4만여 명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모습,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같은 뜻을 품고 있구나. 전봉주는 반드시 일본군과의 결전에서 승리하리라 굳은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894년 10월 23일 공주 일대에서 사활을 건 전투가 벌어집니다. 농민군 4만여 명 대 조일연합군 950여 명의 대결. 전투는 3일간 피말리게 이어집니다. 자, 과연 이 전투의 승리 누구였을까요? 길에서 탄환에 맞아 죽은 자가 산골짜기 사이에 낭자하였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병력 차이가 40배나 났지만 공주에서의 전투는 농민군이 패배합니다. 네, 사실 병력 차이만 놓고 보면은 농민군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번 2차 봉기 때에는 일본군한테 좀 특별하게 우세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저거는 게틀링건이라고 하는 기관포인데요. 저게 1분에 최소 200발에서 최대 1000발 이상을 쏠 수 있는 총입니다. 와. 근데 저런 총이 거의 10정 이상 일본군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군의 수는 많은데 문제는 화력에서 너무 차이가 났던 겁니다. 게다가 4만 명의 농민군 중에는 이번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신병이 많았던 거예요. 저 조일연합군의 기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작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작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대의 상태가 아닙니다. 태반이 신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전투력이 이 조일연합군이 훨씬 더 우세했던 겁니다. 무기 차이가 너무 났구나. 네. 전봉주는 쓰라린 절망과 분노를 삼키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봉준과 농민군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다시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으로 전투를 계속합니다. 전봉준과 농민군이 절실한 마음으로 임했던 그 최후의 결전. 공주의 우금치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정관! 투격! 조선과 일본 연합군은 산 위 높은 지대에 진을 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농민군을 향해 대포와 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을 저렇게 죽여달라고 일본인에게 부탁했다는 그게 그리고 일본군은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동학당에 대한 조치는 엄연함을 요한다. 향후 모조리 사륙하라. 그러니까 일본군의 그 목적은 농민군 해산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농민군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도록 모조리 학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전투 기록을 담은 전봉준 공초에 따르면 우금치 전투가 끝난 후에 전봉준 곁에 남은 군사는 단 50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4만 명에서. 4만 명 거의. 수많은 농민군이 이곳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